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신랑 요 휴대폰을 또 들었네요. 그 이중 댓글하고 그 대댓글이죠. 너무 많이 적어 놓으셨고, 또 저번에 그 지역을 적으시라 그랬는데도 동명이인 분이 계셔가지고 아주 두 분이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하고 전화번호 네 자리 이렇게 식별하시게끔 적어달라고 문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 그거 안 적으신 분들이 한 300분 정도 계세요. 그러시니까 그 가셔가지고 댓글을 다시 그걸 지역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거 안 넣으시면 이번에는 추첨 하셔도 제입니다. 다른 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첨이 만약에 되셔도 패스입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시 수정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집이 비행기 길이어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또 정지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많이 시끄럽습니다. 운동장도 배드민턴장도 있고 족구장도 이래가지고 저희 집이 좀 시끄러운 거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요거 건너뛰기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건너뛰기 이렇게 하시면 제 영상이 나오죠. 이거를 한번 터치하시면 요런 게 떠요. 한번 이렇게 뜨면 삼각형이 돼서 정지가 됩니다. 이런 데면 또 플레이가 돼요. 삼각형이 되면 정지가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자막이 나오신다는 분도 계신데 이 점 3개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밑에 막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는 요거 점 3개를 누르시고 그 자막 기능을 없애시면 돼요. 터치를 하셔서 그걸 잘못 누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막 이렇게 문자가 떠요.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요거 점 3개 요거 누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제목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끊겨 있어요. 제목이 길면 요거를 보실 때에는 요 V자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이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밑에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놓은 것도 이렇게 좀 나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길게 여기 제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다 보신 다음에 이렇게 X를 누르시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시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V자가 있어요. 댓글 다시는 거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너무 요렇게 달아놔 가지고 요게 유튜브에서 요걸 요렇게 달아놔서 요걸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아유 제 손 좀 보세요. 제 분갈이를 많이 해서 이래요. 바이솔 작업하느라고 바이솔을 하도 이렇게 띄어서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V자 있죠. 요걸 터치하셔야 돼요. 요걸 못 찾으셔가지고 다른 분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계속 다시는 거예요. 요거를 터치하셔야 됩니다. 요거를요. 요걸 터치하시게 되면 요렇게 공개 댓글 추가라는 게 나옵니다. 요렇게요. 요거를 누르시고 요렇게 누르시면 자판이 나와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문자 날리듯이 요거 나오시는 건 아시죠? 요거 요렇게 날리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지역하고 전화번호를 넣으시라 그랬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또 넣으시면 이중 댓글이 돼요. 그러면 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점 3개가 또 있어요. 요렇게 작게. 아이고 요 참 지랄막 요래 만들어 놔가지고요. 요 점 3개 요걸 요렇게 누르시면 밑에 수정이라는 게 나와요. 연필이. 요 연필을 누르세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또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요 뒤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글을 작성해 놨잖아요. 그 뒤에다가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댓글을. 여기 뒤에다가 지역이면 서울 이렇게. 서울 전화번호 땡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서울
땡땡땡. 아이고 이거 참나. 우리 이거 남편 건데 이게 잘 안 먹네요. 이렇게 해서 서울 전화번호 땡땡땡 4개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전송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서울하고 땡땡땡땡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댓글 수정하실 때 요거를 눌러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거 점 3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요렇게요. 그리고 이거 수정을 누르시고 글을 요렇게 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댓글을 수정하시길 바랄게요. 지손이 종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아게보 지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게보 지손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애기 지손이. 요거는 애기 지손인데 요거는 백두산 그 지손이더라고. 백산 풍노초라고도 하고. 요게 이름이 유통명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고 있어요. 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꽃은 없어요. 씨가 이렇게 오고 있네요. 요거는 바이칼 지손이라고 해서 작년 여름에 이맘때쯤 제가 꽃이 핀 요렇게 상태로 사갖고 와가지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그 장마를 다 맞고 월동도 잘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소니까는 월동을 다 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니를 요 백산 풍노초요. 요거를 애기 지손이라고도 한답니다. 이게 풍노초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지손이잖아요. 요 지손이를 강원도 횡성에 계시는 분이 노지에서 그 작년에 그렇게 추웠는데도 잘 월동을 하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전해드렸고요. 요거는 백산 풍노초라고도 하고 애기 지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아게보 지손이 저번에 제가 꺾꽂이 하나 했었잖아요. 요렇게 요거 잘 꺾꽂이가 됐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상태예요. 요 꺾꽂이는 잘 되는 것 같지요? 요 오래됐어요. 너무 작은 걸 요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요건 목수국이고요. 그때 해놓은 거. 그 옆에다 제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요거는 와인컵 지손인데요. 요렇게 꽃이 와인잔을 닮았다고 해서 요렇게 생기는 건데 요거는 제가 김포에 계시는 지인님께서 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길게 자라 있어요. 근데 요거 주시느라고 이제 이 덩쿨이 엉킨 거를 지인님은 잘랐대요. 잘랐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안에 새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줄기만 요렇게 조금 놔두고 잘랐는데 새싹이 초록초록 올라왔고요. 저는 여기 3,000원짜리 2포트를 다시 사다 심었어요. 아직 같이 심었어요. 같이 여기다 이렇게 합식을 했답니다. 이렇게 좀 다복해지라고요. 요거는 청아지손인데요. 요것도 제가 김포의 지인님이 저를 주셨어요. 이게 요 씨앗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걸 씨앗을 받아가지고 발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요게 씨앗이 좀 날려가지고 옆에 몇 폭이 지금 나고 있더라고요. 받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 발화를 시키는 게 요 아이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척척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깥에 건 다 잘랐어요. 왜냐면 이게 씨앗을 맺고 있으면 이게 꽃이 많이 안 올라와요. 이 꽃들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씨앗을 맺으면 나 이제 할 일 다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꽃대 올리는 거를 게을리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꽃대가 2번 정말 흐드러지게 피고 여기 안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대가 많이 안 올라와서 바깥에 씨앗 맺고 있는 걸 제가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한 폭이 이렇게 나고 있고요. 저는 이게 풀인 줄 알고 제일 처음에 다 뽑아냈답니다. 그래서 뽑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풍노청인 거예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좀 보세요. 이렇게 흙을 다 제가 뽑아내다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국을 종류별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거를요. 요거는 떡갈립 수국이에요. 이제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건 여름 수국이라서 지금부터 이렇게 피면 오래도록 피는데, 좀 따뜻한 데 있는 분들은 하면 벌써 다 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쪽에 거는 별수국인데 올해 꽃을 안 펴줄 모양입니다. 요걸 작년에 사다 심었는데 아직 이렇게 깻잎이고요. 이것도 그냥 일반 수국인데요. 이게 저쪽에 있었어요. 저쪽에, 저쪽 접시꽃 있는데, 전신주 있는데 저기 있었는데요. 여기 앞에 바로 이 전신주 하나 보이죠? 이 전신주가 가로등이 밤새 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저온 처리도 해야 되지만 단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로등 때문에 겨울에 단일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이 깻잎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풍성한데 이렇게 깻잎이 되어 있고요. 요것은 돈키호테에서 제가 3만 원을 주고 2주 전에 데리고 온 하늘의 향연이라는 수국이에요. 요건 여름 수국이라 그러고요. 요게 수입이 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수입해서 요렇게 올해 이렇게 첫 출시가 되는 이런 수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경에 따라서 햇볕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한 송이에서 이렇게 피는 그런 품종이고요. 꽃이 피면은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이 한 송이가 3개월을 가는지 아니면 개화를 시작해서 이 전체에 이렇게 쭉 피는데 3개월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거의 3개월 정도 핀답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이렇게 핀대요. 여름 수국이래요. 요게 이제 수국들도 보면 온도에 따라서 개화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건 여름 수국으로 이렇게 나오고 신품종이랍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오래 가고 있죠. 꽃은 저희 집에서 햇볕이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햇볕 양이 많으면 요게 그 보라색이 좀 진해지는지 요 핑크가 진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올 때 반반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나비수국이에요. 요거 나비수국 저번에 이렇게 커트를 해서 이렇게 키우면은 꽃을 계속 가을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또 꽃몽우리가 맺고 있어요. 다 꽃대를 잘랐더니 이렇게 보세요. 엄청 많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화 준비를요. 이렇게 꽃 지고 나면 요 대를 이렇게 잘라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잘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꽃몽우리가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요 수국은요 눈의 향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 수국은 하얗잖아요. 요 수국도 지금 피기 시작하면은 3개월 정도 핀답니다. 이렇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꽃대를 물고 이렇게 핀다고 하는데 요건 가격이 조금 셉니다. 요거는 눈의 향연이라는 그런 수국입니다. 요거는 산수국인데요. 꼭 별수국이랑 많이 닮았어요. 일반 여러분이 이제 별수국을 사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별수국하고는 입장이 좀 틀려요. 별수국은 아까 일반 수국처럼 그렇게 입장이 생겼죠. 그런데 요거는 산수국이라 그래서 입장이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필 때는 연두 색깔이 이렇게 많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 청색이 나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가면 이렇게 청색이 났다가 이렇게 핑크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는데요. 지금 많이 지고 있습니다. 2달 정도 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관리하기가 편해요. 산수국이라고 제가 들여왔는데요. 들여온 지는 한 4년, 5년째예요. 내려오자마자 그 해에 바로 제가 3층에 살다가 여기 내려오자마자 바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잘 됩니다. 번식도 잘 되고 키우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바닐라 프레이즈. 요 가격은 25,000원인데요. 택배로 주문하시는 분은 3만 원이시고 방문을 하시는 분은 25,000원이랍니다. 요게 택배비가 한 8,000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이 키가 커가지고요. 그리고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걸 봤더니
거의 그 마사토 있죠. 마사 소립보다 더 가는 마사토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심어져 있어갖고 무게가 엄청 나가더라고요. 수국은 이렇게 사와보면 배수가 정말 잘 되는 그런 흙에 심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요 꽃은 아이보리색으로 피었다가 핑크색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 핑크색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한 거예요. 저 이거 목수국 그 라임라이트 이만한 거 4만 원에 데려왔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렴해서 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했어요. 분을 빼가지고 그대로 넣습니다. 수은 마사여가지고 바깥에만 채웠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거 수국을 한번 요거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요게 라임라이트인데요. 굉장히 지금 조금 이제 요렇게 좀 자랐죠. 요걸 자랄 때 아까보다 그 다 작은 아이를 4만 원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제 꽃 모양울이 요렇게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아이도 그냥 노지에 이렇게 마당에 심어 놓으면은 손댈 필요 없이 그냥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에 꽃을 다 보고 나서는 그냥 저는 삽목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지금 꽃대는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끝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삽목을 이렇게 다 잘랐답니다. 꽃 보고 나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국하고 지소니 종류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서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또 다육이에도 마늘물을 주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다육이는요 여름에 엄청 웃자라요. 저희가 서양이 돼가지고 저기 햇볕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런 걸 안 줘도 웃자라요. 제 심정을 좀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는데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동양이나 남양에서는 그런 거를 못 느끼시는데 저처럼 햇볕이 안 들어오고 막 장마가 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자랍니다. 물을 안 줘도 웃자라요. 이거 하면 웃자라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사를 거의 밭흙을 거의 쓰지 않고 그냥 10%만 흙을 넣고요. 나머지는 다 마사랑 이런 거를 써요. 배수층으로. 그래도 웃자라요. 제가 다육이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마늘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제 수미 밑이 이제 일주일 됐죠. 어저께까지 비가 와가지고 제가 물을 안 줬는데 요거 한 일주일 되셨으면 물 주세요. 물을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꽃을 피는 다육이는 마늘물을 연하게 해서 줍니다. 요것도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또 요것도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꽃이 오는 아이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양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아이들은 줍니다. 꽃을 피워야 되니까. 꽃이 이렇게 정말 이게 펜댄스가 오래간만에 꽃이 왔어요. 저도 이렇게 꽃이 오는데 이 예쁜 꽃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꽃을 오랫도록 보려면 영양을 주셔야 돼요. 요게. 그래서 요런 것들만 줍니다. 영양제는요. 요것도 라디카스인데 꽃이 막 피잖아요. 근데 요럴 때는 주지 않고 이제 막 꽃몽우리가 막 며칠 무렵 있잖아요. 고를 때 줍니다. 저는 마늘물도 고를 때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여름에 다육이는요 그냥 물만 줘도 이렇게 잘 자라요. 이거 좀 보세요. 벌써 이렇게 웃자랐어요. 이거 이게 웃자란다고 또 다육이 웃자란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댓글에 보면 많아요. 그렇고 또 다육이 입장이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많이 웃자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육이가 그래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저렇게 웃자라고 있어요. 창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웃자라죠. 이 아이 요즘 웃자랐죠. 요거요. 이렇게 창도 웃자라고 있어요. 저도. 근데
햇볕이 부족해갖고 웃자라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뭐 햇볕 양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겨울에는 제가 식물등을 쓰거든요. 그 겨울에 식물등을 쓰게 되면 웃자라는 게 좀 덜하긴 해요. 그런데 이 뭐 넓은데 이렇게 식물등을 쓸 수도 없잖아요. 얘도 이렇게 웃자랐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그 비빔밥을 해서 쓸 때 거의 뭐 상토 진짜 상토 전혀 뭐 안 넣고 바특 쬐끔 넣고 하는데도 이렇게 웃자랍니다. 이거는 저는 햇볕 부족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좀 깨가 나가지고 그 다육이한테 토동이 다육 그 흙을 사서 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뭐 웃자라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아마 이거 보세요. 이것도 웃자랐죠. 이렇게 햇볕 양이 부족하면 이렇게 웃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햇볕 양이 좀 부족하신 이렇게 웃자랄 때는요. 물을 좀 아껴 주시고 그 마사 진짜 뭐 흙을 상토를 전혀 용토나 바특 이런 걸 전혀 안 쓰시고 그냥 100% 마사 거의 뭐 마사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여름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햇빛 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나중에 가을에 돼서 너무 웃자라면 적심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 너무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돼서 있고요. 요거 가재발 이제 분갈이 하신 분들 물 주세요. 상태 보시고요. 저도 어저께 소나기가 오고 이래서 물 안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물 줄 거예요. 이거 하면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기운이 없어 가지고요. 줄 때는 조금 바깥으로 조금 주시면 됩니다. 요거 물 주세요. 이제 또 다육하우스 물 안 줬다고 계속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요럴 때 이제 물 줘 나가시면 돼요. 물 한번 주시고 또 스프레이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비 오는 날 빼고요.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 하시다가 일주일 있다가 지금 준 거에 더블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 계속 하시다가 3주 정도 됐을 때 20일 지났을 때 줄줄줄줄 흐르도록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시면 이렇게 활착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